빵집에 들어가 이모들과 슈게트를 골라 담는 폴. 그는 댄스 교습소에서 강습을 하는 이모들의 움직임에 맞춰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이날 역시 댄스 강습이 벌어지는데 그곳에 놀러왔던 어린 아이가 그의 슈게트를 다 먹어치웁니다. 슈게트를 사기 위해 밖으로 나선 폴은 피아노 조율사인 코엘료가 LP판 하나를 떨어뜨린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LP판을 돌려주기 위해 그가 들어간 마담 프루스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들어간 마담의 집에는 초록색 식물들이 한가득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죠. J'avais perdu mon disque, il me l'a rapporté. 폴에게 마담은 차 한 잔과 마들렌 하나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녀가 잠시 우쿨렐레를 들고 온 사이 폴은 Il est parti. 그는 한참이 지난 뒤에도 차의 효과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환각을 보는가 하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도 하죠. 그리고 집에 돌아와 보니 폴은 그 길로 마담의 집을 찾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번처럼 차와 마들렌을 내어주는 마담. 과거의 기억으로 여행할 수 있다는 그녀의 홍차를 50유로에 구매하는 폴. 약효는 즉각 나타납니다.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났던 폴은 모든 가족이 기대하던 재능이었습니다. 저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폴이 자라기를 바랬던 친척들. 다음날 다시 피아노 반주를 하던 폴은 지나가던 거린을 보고 그가 기억 속 삼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약효를 알게 되자 그는 다시 마담을 찾습니다. 홍차를 마시자 이번에도 과거 속 어떤 시점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왜인지 그의 기억 속에서 언제나 무표정하고 무서운 느낌의 아버지. 그 이유는 곧 밝혀집니다. 마담이 기억하는 아버지는 C'est l'histoire d'un gros dur qui cogne sa femme. 그의 기억 속 아버지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어머니의 멱살을 움켜쥐고 있던 아버지. 충격이 너무 컸던 탓인지 그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립니다. 한편 그의 이모들은 안 하던 짓을 하고 갑작스런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폴이 어떤 마약을 하고 있는 거라 생각하고 마약 탐지견을 데려오기도 합니다. 당연히 마약을 찾지 못했고 이번에는 의사를 찾아가 채소 중독이라는 병이 있는지 묻기도 하죠. Généralement, c'est le contraire. 다시 또 얼마 뒤 코엘료가 폴에게 마담에 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던 상대는 Et puis, ça n'est pas une science exacte. N'est-ce pas, monsieur Paul? 그 길로 이모들은 마담의 집에 들이닥칩니다. 환각을 보는 어떤 나쁜 약물을 주입했다고 생각했는지 이들은 마담을 마구잡이로 폭행하게 되죠. 한편 그날의 충격 이후 마담의 집에 가지 않았던 폴에게 마담은 마지막으로 홍차가루와 마들렌을 보내옵니다. 그리고 다시 과거로 여행을 떠나는 폴. 과연 그가 보게 될 건 예전처럼 추악한 민낯의 과거였을까요? 아니면 아주 약간의 희망이라도 있었을까요? 이 작품은 심리학 용어인 프루스트 효과를 소재로 풀어낸 영화입니다. 프루스트 효과란 프랑스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나온 내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이 홍차향을 통해 어린 시절 기억을 생생히 떠올리는 장면에서 말이죠. 마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프루스트 효과는 과학자로부터 검증된 이론이기도 합니다. 시각적 정보만 나열하는 경우보다 후각을 자극할 수 있는 냄새와 함께라면 더 생생하게 사건을 떠올릴 수 있다는 걸 증명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 프루스트 효과는 영화 속에도 깊게 녹아 있습니다.
어렸을 적 부모님의 죽음을 목격한 이후 33살이 될 때까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던 폴. 큰 충격 때문에 혹은 너무 어렸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었기에 그는 그날의 일을 생생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연한 계기로 마담을 알게 되었고 그녀가 건네주는 홍차를 마심으로써 과거의 기억과 연결될 수 있었죠. 홍차 향은 먼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부모님과의 추억을 소환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립던 어머니의 얼굴을 보기도 하고 즐거웠던 시절을 떠올리기도 하는 폴. 하지만 반대로 그가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아버지의 폭력적인 모습 역시 함께 떠오릅니다. 프루스트 효과가 과거의 기억을 선명히 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그 과거를 아름답게 포장하는 능력은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프루스트 효과와는 별개로 그의 무의식은 아버지를 끊임없이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꾸는 악몽에서 아버지는 언제나 공격적인 모습으로 등장했던 점, 그리고 이모한테 건네받았던 부모님의 사진에서 빠르게 아버지를 제거해냈던 것도 이런 거절 반응이었죠. 마담이 내어주는 홍차를 마시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던 건지도 몰랐지만 그의 무의식은 언제나 아버지를 밀쳐내왔습니다. 이는 프루스트 효과라는 작은 카테고리보다 훨씬 더 큰 영역을 차지하는 무의식이라는 것이 더 크게 작용했던 이유라 봐야겠죠. 결국 주인공 폴은 과거 부모님의 죽음, 그리고 아버지의 폭력적인 행동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가 30년 넘게 말을 하지 않게 된 폴의 모습, 그리고 언제나 악몽 속에서 깨어나야 하는 불행의 쳇바퀴 속 폴의 모습이었죠. 이는 불행한 사건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망쳐놓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살길 바랬던 어머니가 죽고 난 뒤 그는 이모들의 부속품이 되어버렸으니 말이죠. 진짜로 원하는 것,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모른 채 그는 기계처럼 이모들을 위해 반주를 할 뿐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잘 드러났던 건 그가 마담과 만난 뒤 이상행동을 보였을 때입니다. 이모들은 분명 폴을 걱정합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 다른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채 이유를 찾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걱정 속에 폴을 위하는 애정은 없습니다. 그들이 걱정했던 건 자신들의 댄스 교습소를 위해 연주해줄 최고의 반주자가 고장나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런 폴에게 우연한 기회로 마담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오래된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것, 마담을 보기 위해 계단을 오르던 코엘료가 LP판을 떨어뜨린 것, 그리고 폴에게 기억하고 싶은 과거가 있었다는 것, 이 세 박자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말이죠. 처음 마담은 다소 냉소적인 태도로 그를 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과거에 큰 아픔을 겪었다는 걸 알게 되고 진심으로 그를 걱정하며 그의 아픔이 조금은 씻겨질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비록 과거에 아팠던 사건을 아름답게 포장할 수는 없었지만 그 나쁜 기억 속에서도 그가 나름의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랬죠. 사실 이 영화는 첫 장면 마르셀 프루스트의 격언부터 관객을 압도하고 들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기억을 더듬다 보면 때로는 진정제가, 때로는 독약이 잡히기도 한다는 건데 이 영화를 정확히 관통하는 메시지라 볼 수 있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메시지를 다시 관통하는 마담의 이야기를 통해 과거에 불행했던 기억에 갇혀 살 게 아니라 더 행복한 미래를 그리라는 따뜻한 위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쌉쌀한 뒷맛을 남기는 한 잔의 홍차, 그리고 이를 달래주는 부드러운 마들렌. 어쩌면 이 부분 역시 독약과 진정제를 번갈아 짓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부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낡은 아파트와 어울리지 않는 초록색이 가득했던 마담의 정원. 그리고 그녀의 따뜻한 위로가 담긴 홍차향이 가득했던 영화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이었습니다.